그래서 나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모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33명이나 되는 인명 피해를 해놓고 진짜 할 소리가 아닌데 이제는 어쨌든 사형은 선고됐겠죠. 강도살인 미수, 현주검조물 방화치사, 살인 미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보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사형 선고를 받고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이 폐지된 국가다 보니까 정남규는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사실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저희가 넘어가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세전과 경직이랑 숫자. 야, 이 정도 숫자면 게임 끝이네. 세차처럼 쌩쌩하게 호흡 원샷. BHC 치킨에서 법립을? 튀겨낸 법립 바베큐 소스엔 단짠 BHC 스위킹 법립도 잔잔 떨리는 면접에서 용기 백배 시켜준 셔츠 썸만 타던 그녀와 가족이 되게 해준 커플티. 옥시크림 한 스푼이면 하얗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오래오래 깨끗하게 옥시크림 클렌치 창문 닫겠습니다. 사면 밀착 사종 유리 창이 아니라 클렌치다. 클렌치 아직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발 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사형시키든가 풀어주시든가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수감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살인을 못하니까 잠잠했던 가슴속 불이 또 요동을 칩니다. 천명을 죽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전 살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낄 일도 답답할 일도 없습니다. 아니 저거 주체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사형 집행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 살인의 선택은 저거였습니다.
만 40세였어요. 2009년 11월 20일에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정남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죠? 혹시 유서나 뭐 이런 걸 좀 남겼나요? 유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은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재판부에 보낸 그 편지 내용으로 이제 유추할 뿐이죠. 저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 내용과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편지의 사본이 지금 앞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게 끝난 이상 사형을 빨리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현재 왜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은혜는 이해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복수심이고 나 또한 그랬었고 난 죽어서도 사람을 죽일 것이고 살아남은 피해자 20명도 반드시 죽이고 싶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죽이고 싶다고 처음에 자기가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요구로 막말로 끝나네요. 진짜 악마네요. 아니 이게 보면은 이게 두 번째 편지에도 비슷한 그 맥락들이 좀 있어요.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형을 집행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자부심을 느꼈고 살인에 대한 집착으로 미쳐 있었고 제발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살인 세계가 너무 좋고 환상적이고 저는 담배도 끊었지만 살인을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인에 대한 배고픔이 여전하고 국내 최고 살인마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구속된 탓에 범행을 못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모든 것이 끝난 이상 저의 수많은 피해자들도 강한 복수심으로 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어떤 반성도 그 일말의 어떤 죄책감도 없네요. 담배도 끊었는데 살인은 못 참겠다. 이 결국에 거의 마지막 자신의 유서 같은 글인데 이걸 굳이 세상에 남기고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받아야 돼?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자기를 집행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잔혹행위를 일일이 기록을 해놨던 거죠. 특히 이렇게 그 담배라는 표현까지 하고 사람과 자기의 기호 행위와 비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경시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자기 합리화가 뿌리 깊게 이어져 있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는 이 극단적 선택이 스스로 정말 어떤 이런 죄책감이나 지금 현재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결국 살인이라는 것에 이미 이 정남규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남규는 자기 자신을 살해한 것이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런 이유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남규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 나서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쏟아내는 기사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죽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단 한마디도 없이 저렇게 죽는 것이 정말 이기적이고 내가 정말 그 일가족으로 참을 수 없다는 기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정남규는 부유층을 응징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우유 배달, 할머니 아침 출근길을 배웅하던 여고생, 막내 아들과 잠을 청하던 삼남매 엄마, 그리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담할 것이
이 방석이 어머님들 TV 방석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깔고 앉아보세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저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편안한 방석.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님들이 우리 개그계에서 발목 붙이면은 정말 쓸 수 없는 멘트들을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써가지고. 요 멘트 할 때 이 판매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게 어때? 재밌으니까 자꾸 안 돌리잖아. 그럼 채널을 안 돌리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해본 거죠. 안 해본 게 아니라. 고데기 할 수가 없잖아. 고데기 같은 거 안 해봤고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가발을 쓰고 나와서 가발도 잘 말린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방법이 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님 세대가 많이 쓰는 용어들. 휘뚜루마뚜. 이런 거. 그리고 참지름. 이런 멘트를 써주시면 저거 우리 때 저렇게 얘기하던 건데 조금 친근하니까 더 좋았어. 옛날 용어들. 우리 연씨 아저씨 장사 잘하네. 진짜 연씨 아저씨. 약간 식감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친근감 있게. 연씨 아저씨 잘해. 아니 우리 저 손준호 씨가 집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껴요. 오늘도 느끼고 있는데. 그냥 해 편안하게. 사실 소연 씨하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연 씨가 민낯을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이제 생리 현상도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방송이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소연 씨가 그런 사람이니까 모두에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저는. 방송에서 소연 씨가 말하기를 주한이한테는 그래 그때 얘기했었어. 네, 방구를 탔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만.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셋이 같이 있었거든요. 소연 씨는 부엌에 저는 주한이하고 거실에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아 너 앞에서 엄마가 방구 끼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소연 씨가 듣는 거예요. 주한이가 바로 얘기 안 주고 엄마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감하는 거예요. 괜찮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소연 씨 거기서 이제 또 하지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호두나 청구나 씨는 뭐야? 껍데기야? 뭐야? 뭐냐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본 걸 들어보긴 했어요. 소연 씨가 이제 뭐 임신했을 때, 약간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이렇게 새어나오는 예, 그리고 소연 씨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먼저 잠들었을 때 가끔 이제 무의식에서 그럼 이제 제가 깼을 때 소연 씨한테 여보 당신은 엄청 잘 때 방귀 뀌던데 이런 거 못하니까 대외적으로는 소연 씨가 크지 않았다. 그거 특이하네. 네. 그럼. 그래서 민낯도 아직 전이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길래 민낯이 못 보냐?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소독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나는 어둡게 하고 이게 지우고 난 다음에 소통을 하는 거지. 아니 항상 먼저 주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저런 거 아니야? 다른 분이 들어오지 않아? 소등하게 잔다고 쳐봐요. 아침에 먼저 일어났어요. 밤에 만약에 밖에서 공연을 하고 왔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분장도 있고. 그럴 때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근데 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네. 와 진짜. 아침에 잠결에 이제 옆에 누구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와 이건 노력이야 아침하고 진짜로. 있고. 자다가 예를 들어 모기가 갑자기 있다거나 불을 중간에 켜야 될 상황이 그때 이제 밤새 들어요. 그래요? 정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대단하신 정성처럼 계속 처음에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결혼했는데 왜 주한이도 낳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고 싶다고. 그래 저희 장모님이 그러세요. 장모님 저 장인어른한테도 그러시고 평생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무조건 밤에 몰래서 시켰어. 유세윤이라면 이거 지켜주시니까.
지금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아 이건 나에 대한 사랑이구나. 준호가 죽거나 이혼해야지 끝나. 그러니까 그냥 가. 네. 아니 여기 생리현상 때문에 아내하고 대판 싸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아내한테 텄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좋겠지.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결을 하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뭐 밖에 걸어가는데 해결을 하려면 주위를 살펴야 되잖아요. 주위를 살피면서 하다가 뒤에 누가 있나 뒤를 딱 봤는데 그때 마침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눈치 못 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결하려고 딱 보고 있네. 이거 조금 앞으로 가져가서 뻥 하고 했는데 왜? 저희가 그렇게 했더니 저는 예뻐서 낀 줄 알고. 교사가 지나갔어? 나 몰랐어 그랬더니 그거 어디서 봤구만. 대처법을 아주 익히셨네. 야, 아무리 친한 사람도 고백까지는 이해해준 사람 없을 것이다. 눈이 돌아가는 거야. 어쩌서 남자의 생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가. 물? 어떤 물? 백선순이 아니냐는 천지차인데? 백산수의 힘이 일상을 활기차게. 천지차이 백산수. 아침의 고민을 덜어주는, 색깔별로 갖고 싶은, 없었던 약속까지 만들고 싶은, 좋은 후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다. 굿웨어 탑10. 리세가 만든 링티. 저도 지칠 때마다 꼭 챙기는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마시는 겁니다. 링티. 내가 원하는 캡슐은? 나도 캡슐. Great Taste. 캡슐 제로 슈거. 이 토크할 때 가장 공감을 못 하시는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또 다른 저는 방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다가 밤에 잠들면 세탁기 탈수를 돌아. 이게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시간 조절이 된다니까 시간 조절. 시간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간 제가 45초까지 왔어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같은 거 같아. 45초요? 에이 진짜. 이 형 너무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 아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꺼낸 말인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진짜 세탁기 얘기 몇 번 했거든요. 아래층에서 항의하다 밤에. 이거 침낭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아니 진짜로 그 정도로 좀 조심해라. 자, 김웅수 씨가 이제 무커 더블로가 곽창경 그 신드롬 때문에 앨범까지 냈었다고요? 우와. 그 저기 저 머시베노. 예. 머시베노하고 버르장머시라는 랩을 했죠. 아니 조회수도 많이 나와. 내가 무슨 래퍼도 아니고 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수도 아니고 이걸 내가 할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버르장머시라는 것은 뭐냐. 옛날에는 우리는 버르장머리였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버르장머리 없으면 거기서 멋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재밌잖아요. 오히려 버르장머리 없는 게 그래서 버르장머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다 하더라고. 야 그럼 한번 해갖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뭐 바로 녹음실로. 스튜디오. 그때 내가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 핸드폰 그뭐 칼로리나 전화 오나? 네. 그게 이제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동으로 안 해놓고 이제 벨소리로 이제. 벨소리로 돼 있으면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야 한국이 밥은 멀어졌냐? 이제 첫째장 버르장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아니 스펙이 있다. 내 부분의 랩이니까 옆에 분들이 깜짝 놀래죠. 네, 그 영상
멋이 빠져. 난 갈 생각 없다. 거기서 멋이 발생하니까 애들이 딱 튕기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멋있다. 예. 그래서 저걸 한 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랩을 알아요. 그래. 저기 고정 씨그 예능 출연을 요즘 그 아내가 환영하던데 아내가 이렇게 좀 이게 넓으신가 봐. 보통 아내들 중에서 그런 얘기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 자체도 살도 방으로 뭐 살고 싶겠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난리 나요. 야, 저거는 30초 이상 떠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신표가 있어요. 저는 호흡 조절을 해요. 최종 45초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거 환영해요. 우리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눈치를 좀 주죠. 아, 좀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이제 옷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새로 사주면 이번 좀 수위를 좀 낮춰주는 건 어때? 이렇게 이제 약간 협상을 하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어요. 저도. 불안하게 여기 완전히 들어오니까. 사실은 표창원 씨가 그래도 조금 권영 씨보다 이제 예능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타고나신 것도 좀 재밌게 하시지만 아내 얘기는 그게 사실 이제 중년들이 좀 이제 디스를 해야지 재밌는데 그거는 너무 러블리하더만. 미화를 좀 많이 해서. 부부끼리 예전에 한번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럼 됐어. 예, 재밌다구나. 이제 뭐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월급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내가 그만둘 때 반대했던 게 그렇게 살인사건 현장에 나가면서도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밝고 많이 웃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좀 이제 좋아하죠. 네. 그리고 집에 없고 뭐 어쨌든 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외식 자주 합니다. 근데 외식이 뭐 큰 비싼 거 먹는 게 아니고 버킷리스트처럼 해보고 싶은 게 주말에 낮에 오후 2, 3시에 그때 이제 막걸리 한잔 다 먹고 순댓국하고 애들이 운전하면서 딱 집에 오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가족들하고 하니까 진짜 행복해요. 아,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네. 네, 권일 교수님. 뉴스와 예능 출연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진출을 하셨다고. 진짜? 연기요? 아, 이거 못 보셨나요? 너무 짧게 나와서 그런가? 와, MBT가 있어요. 진짜?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SBS. 맞아요. 대박났죠, 드라마. 거기에 섭외가 어떻게 왔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근데 거기에 김상정 씨가 이제 그것을 그때 MC잖아요. 네. 그 역할을 제가 하라는 거죠. 김상정 씨였어요. 김남길도 그렇고 김상중도 그렇고 전혀 안 닮았는데. 현존하고 진짜 0.2도 안 되는데. 싱크로율이랑은 전혀.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네. 좀 김상정 씨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가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가 이게 달라요. 맞아요. 톤이 좀 있어. 근데 이제 대사를 딱 받아보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 2번, 3번째 하더니 오케이를 하고 끝났어요. 오. 나는 그냥 막 자신감 생기잖아요. 아니 그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걸 3번 나와. 파이다, 파이. 저런 저러다가 항상 놀라운 걸 주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구치소에 있는 김민재 씨로부터 우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통의 편지가 이 편지는 우리를 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 칼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증거로 쓰이길 기대합니다. 그게 말이죠.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누군지도 몰라. 왜 3번 만에 끝나지 알것 같아요. 화면이 저렇게 나와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방송에서는 다 나왔어요. 아니 근데 우리도 지금 저기 방송 하면 저기 TV를 보고 있는데 뭐 똑같은 거지 뭐
집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저희 장면보다 사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벌써 좋다. 입만 열면 매진 부르는 염경환. 와, 혹시 판매 실패한 제품도 있나요? 있죠. 이거 많죠. 그럼. 옛날에도 얘기했던 그 호깨나무죽 같은 거 수치에 진짜 좋고 그것도 12월 말 1월 초에 했어요. 그럼 대박 나야 되는데? 신년에 좋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방송을 해야 돼요. 홈쇼핑을 보고 사는 층이 주로 여성 주부층이에요. 남편이 술 깨면 또 먹을까봐 안 사는 거야. 안 사. 깨우네. 그럼 다음날 또 회식하고 좋아도 안 사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고 벨트가 또 안 걸렸어요. 벨트? 우리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 앉아있으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풀러가지고 두 칸 늘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벨트가 이렇게 탁 하면 부르륵 됐다가 툭한 편안한 벨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데 이렇게 하면 그래. 쭉 빠졌다가 벨트가 탁 치면 이렇게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 안 팔렸어. 안 팔린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TV를 보고 사주는 척은 주부님들이에요. 네. 여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여자분들은 벨트를 잘 안 맨대요. 아 맞아요. 잘 안 매요. 그걸 우린 몰랐어. 남자들은 다 벨트 매잖아요. 네. 여성분들의 10분 중에 7, 8분 맞네. 벨트를 안 해요. 벨트를 안 해요. 통큰 바지 입어도 되잖아. 통 큰 바지를 입어줘. 여기는 골반. 이건 맞는 맞고 거. 남자들은 벨트만 딱 들으면 바지가 자동적으로 촥.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벨트를 매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벨트를 안 매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니즈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안 팔려갖고 또 이제 그 팬티인데 남성 팬티 진짜 입으면 편하네요. 왜냐면 분리형이야. 소중한 부분을 나누어 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좀 차가워야 되니까. 그렇죠. 쾌적해.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이게 또 생방송이고 심리적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따로 굴렸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약간 그 호두 같은 걸로 이제 좀 생각했어. 근데 너무 이 연상되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 심이라는 것도 호도 안 돼. 이거 판매가 이렇게 또 안 되면 다시 방송에 뒤에 잘 안 잡혀요. 애매하긴 하다. 염경환 씨가 홈쇼핑에서 소문난 짠돌이 아직도? 저는 이제 방송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를 다 싸주세요. 우리 그 요리 선생님들이 왜냐면 그거 다 진짜 그 좋은 고기하고 좋은 김치들인데 그럼 그거 다 버리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나를 싸줘라. 그래갖고 그거를 다 싸가지고 갖고 가서 집에서도 먹죠.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이건 짠돌이가 아니죠. 네. 아니 그래서 염경환 씨가 그런 얘기 했었어 저한테 진지하게. 나 있잖아 다시 태어나면 염경환 아내로 태어나려고. 왜? 자기 아내가 참 팔자가 좋다. 다시 한번 또 아내적으로. 전지현 나 김태희 아니야. 나 염경환 아내로 태어나보자. 왜냐면 손이 많이 안 가잖아요. 연경환 선배가. 그러니까 정말 그럼.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뭐라고 안 하고 걱정도 없고 지금 잘 벌어도 또 똑같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안 쓰셔? 우리 와이프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염경환 씨한테는 저 아내가 사주를 갔는데 네. 그 사주에 편제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자기는 이게 크게 뭐 애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전화 야 편제가 2개만 돼도 편안한 건데 편제가 4개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야 나 이제 그냥 뭐 안해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더라고. 저는 또 평생 일하는 그런 또 인사라고 하고 그러면 둘이 잘 만나셨네요, 그냥.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에이, 그럼요. 최근 뭐 가야지 어떻게. 그럼요. 가야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나는 어떻게 네, 뮤지컬계 최수종, 손준호 씨, 김소연 씨랑 좀더 보고라는 썰이 좀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되게 한 번은 저희가 가족끼리 호텔을 갔었어요. 호캉스를 하려고 딱 갔는데 그때 좀 수윤 씨랑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12월을 보내는데 주원이 왔을 때야 좋은 척을 하죠. 근데 저 잘했어. 김서 어서 가서 뭐 해 하고 있다가 이제 둘이 딱 이렇게 있으면 말하기가 싫잖아요. 싸웠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밖에서 서로 할 거 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주한이한테만 하고 절대 뭐 서로 보지 않고
그걸 누가 보시고 호텔에서 봤는데 호텔 수영장에 내가 같이 그날 묵었는데 봤는데 사이가 안 좋다. 누가 댓글가 전화를 거야. 그것만 봤으니까. 네, 그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저희도 부부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이제 효인도 보다. 쟤네 사이 안 좋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소연 씨랑 회사가 달랐었어요. 샵도 다르고요. 소연 씨가 24시간 손주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샵을 원래 같은데 바꿨거든요. 네. 샤프 내가 보니까 쌩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생각했어요. 얘 이렇게 늦어. 충분히 볼 기회가 있었다고 네가. 아유. 참 답답하네 이 친구. 아니 이제 민낯도 안 보여주는데 또 스킨십도 잘 안 해준다고. 오히려 연애할 때는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잘가 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하는데 결혼하니까 막상 키스 뽀뽀를 잘 안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또 소연 씨께서 그런 또 공포가 있을 수도 있어. 공포요? 키스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는 거지. 여기 이제 트렌드가 저도 철미하신 분이셨는데. 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너무 뽀뽀를 안 한다. 되게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좀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내가 봤다. 그래서 현관에서 우리 아침마다 뽀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얘기한 날 한 번 이제 뽀뽀를 하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요? 여보 하자. 오늘 아침에 아까 김치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만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나도 먹었어. 그냥 괜찮아. 그래도 안 해주더라고요. 네가 먹었잖아. 김수 씨 뽀뽀. 아 그래도 촬영 나가든 네. 집에 나갈 때는 그런 뽀뽀를 하지. 그리고 이제 그래 수고해 그렇게 하고 악수하면서 수고해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수고해. 그러니까 악수보다 더 일상적이지 그때. 그렇지. 뽀뽀의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지. 학교 가는데 뽀뽀하고 그런 거지. 악수라도 해봐요. 악수를 한번 바꿔봐야겠어. 연기 외길 인생 김수 씨에게 첫 예능은 뭐였어요? 그거죠 붕어빵으로 붙였어요. 가장 유명하죠. 네. 그 은상은 붕어빵이 맨 처음에 이제 예능의 스타트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못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 이외에 학교 교육 이외에 이 방송 출연하면서 얘가 가서 어른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단지상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라스가 5시부터 뭐 밤 10시까지 녹화를 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주의 그런 걸 배우고 그런 데가 이 붕어빵이 딱 맞죠. 근데 예능을 통한 교육을 시키려고 사실 출연 오케이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은사도 가서 테마가 결정되고 오늘은 이런 얘기했는데 재밌지 않겠어 그래서 근데 은사는 별로 내 얘기를 안 들어서 아빠나 잘해 아빠나 잘해. 붕어빵 때 그 염경원 씨라 했잖아요. 그랬죠. 네. 저는 뭐 우소영님이나 저는 저희가 더 긴장해가지고 애들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애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대체 은율이도 그때 뭐 그 SBS 연예대상에 애 때문에 저희 나가봤어요. 붕어빵으로 그 연예대상에 나가서 상도 받아보고 맞아. 은율이를 처음에 이제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안 한다. 왜냐면 애들이 나왔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막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막 중국어까지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완전 너무 애야. 그래갖고 나왔는데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애지. 잘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막 이렇게 치 내가 여기 있는데 아빠가 막 이렇게 하다가 오줌 누러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그랬어. 그게 너무 창피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애가 애답다 해가지고 더 인기가 좋아져서 은율이 덕분에 제가 한 5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혹시 은율이도 아빠를 엄경하는 거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완전 충격이고 그래서 은율이가 나
그걸 몰랐다는 말이 되나? 혜수 씨를 만나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를 헷갈렸다가 엄경환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나를 염경완으로 또 알았어. 아니 진짜 그게 발음이 환보다 경환 그러면 그렇지. 완으로 언제까지 그럼 완으로 한 거야? 경완. 아 그냥 살면서 이제는 염경환 제대로 알고 지금은 한참을 엄경환 그다음에 염경환 이렇게 제 이름이 되게 어렵나 봐요. 영경완. 김홍수 씨가 10년간 서포트해주는 예능 코치가 따로 있으세요? 뭐 은사하고 은하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 아내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은서가 말로 하면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란 말이야 하고 재밌는 영상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이제 섭외가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일단 대본을 던져봐요. 은서 앞에. 은서 은하 엄마한테. 그러면 셋이 공통점이에요. 선택하는 게. 그거 잘 때 그게 잘 돼. 또 타이밍 좀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은사, 야 이거 하는 데는 이제 얘는 동 아빠 이거 하지 마. 그거 왜 그랬더니 그 아빠 이미지만 깎으면 하지 마. 맞아. 자, 아기 마음에 있는 권희영 씨가 아직도 아내의 마음에 있는 건데. 평생 못 들고. 아니 사실은 시도해볼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괜찮아. 방금 그 아내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는 꼴찌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강연이 보통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야 되니까 7시, 9시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시간이 늦잖아요, 집에 가면. 긴장도 해소할 겸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같이 앉아서 이제 식탁에서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 혼자 먹다 보면 이상하게 아내가 이 공소시효가 안 끝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절인데 아내랑 술 안 먹잖아 잘. 그 얘기 꺼지면서 또 먹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 하실 분인데 그걸 잘 읽어야 돼요. 그게 나는 이제 5년 부터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건 사과를 안 했다는 얘기. 당신 지나가는 말투가 했는데 마무리 쳤어. 나 그거 평생 가. 그래서 여보 그게 그렇게 서운해서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이게 마무리를 확실히. 예, 그러면 끝납니다. 사과 안 했었나요? 사과를 100번 넘게 했어요. 그래도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졌어요. 너 받고 싶단 얘기야. 한 사건당 사과를 100번씩 냈어요. 100번씩. 예, 그래서 이제 혼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혼자 먹는 게 낫겠다. 왜냐면 깔끔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네, 진짜.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100번씩 사과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월급도 받고 힘들던 시절에 박봉이니까 이 연말에 뭐 이제 수당 나오는 거 한 5만 원, 10만 원 뜯어 먹고 이런 게 이제 적발되면 그 5만 원 뜯어가고 100번은 좀 그런데요. 아니 근데 그때 진짜 힘들 때라서 돈 자체가 문제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꾸려가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제 서운한 거예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안 뛴 거. 지금은 요즘에 이제 제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직접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님도 한 3, 40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통과하셨잖아요. 좀 팁이 또 있다면 좀. 일단은 동선을 겹치지 않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약간 최고의 지혜. 그래서 약간 보면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동선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하면 이 시간쯤에는 여기 있는 게 좋거든요. 이 시간에 여기다. 그러다가 이제 뭐 내가 이제 좀 삐진다 이러면 화장실에 있을 때 이제 불 끄고 도망가기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불 끄고 도망가기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제가 한 줄 모르고 불이 나. 전화가 왔거든요. 우리 전기가 고장난 것 같아, 화장실 전기가. 근데 가서 고쳐줄게. 뭐 아직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라면이나 면 음식을 참 좋아하니까 좀 건강에 안 좋으니 이제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출근하면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아침 6시, 7시부터 보고가 쫙 시작되면 한 9시쯤 되면 이제 지휘관들 회의할 때 오늘 전부 라면 먹으러 가는데 아침에. 라면 루틴 같은 건데 이걸 이제 못 먹게 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아는 맛이.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이렇다면 나는 끝까지 밤에 실행을 하겠다. 근데 몰래 조용히 당당하게 그래서 아주 몰래 먹는 것들이 이제 있죠. 정말 아니고. 이게 봉지 뜯으면 시끄러우니까 소리가 나니까 이걸 미리 뜯어놔서 모아놔야 돼. 이미 애초에 네. 그럼 눅눅해지지 않아? 냄새는 어차피 이제 스프로 냄새가 안 나고 라면 냄새로. 냄비 소리 엄청 날 텐데. 근데 굳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같이 한 개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능은 조금 기본 빵 하는 게 구질구질하는 좀 있고 기본 좀 터져. 특화돼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제 브라치가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용기는 생기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내거나 조금 불리거나 이렇게 가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못 하잖아요. 왜? 방구 45초를 그 진짜 그거처럼 반야고 나 처음 봤어. 어떻게 사람이 방구를 킵니까? 제가 제일 봤다니까요. 이게 CPU가 있어요 물론.